안녕하세요. 네. 오늘 혹시 11기를 준비하시면서 들어오신 분 계세요? 11기를 준비하시면서 들어오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나 국이나 식기인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죠. 국기는 국이라고 식기는 식기라고 그리고 11기 준비 중이시라고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찬찬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11기 준비 중이신 분, 10기인데 아직 잘 모르시겠어서 들어오신 분, 그리고 예, 국인데 아직 국이 모를 수 있어요. 예, 5월 달에 시작해서 미루다 보시면 안 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11기 준비 중이세요. 네. 11기 준비 중이신 분들도 꽤 많으시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사실은 그동안 이제 9기, 10기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9기는 오히려 좀 많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10기, 10기인데 멘붕이 오셨어요. 이번에 아마 10기는 학부모 설명회 통해서 제가 또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이제 9기 분들은 그래도 좀 알고 계시는 것 같고 11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퍼플 아카데미가 왜 저런가? 사실 퍼플 아카데미가 학원인가? 온라인 LDI 같은 건가? 메가스터디나 LDI처럼 모두 다 하는 건가? 아니면 온라인으로 렉사일 AR 분대던데 나 그런 것만 하려고 신청하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영어학원에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우리 아이가 읽는지 못 읽는지 아직 좀 감을 못 잡으신 분도 있고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많이 있으시죠.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원장님 아들도 영어 유치원을 나왔대는데 영어 유치원은 반드시 다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고. 근데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낸 건 퍼플 아카데미를 몰라서 보냈죠. 아, 예, 이게 정답이에요. 제가 영어 유치원을 보낸 건 퍼플 아카데미를 몰라서 보냈어요. 제가 아직 만들기 전이라. 그렇잖아요. 스티븐 잡스도 스마트폰 생기기 전에 전화 쓴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농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좀 이렇게 도란도란 어려운 말 안 쓰고 쉽게 재미있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좀 비 오는 일요일이라 외출들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어서 오세요. 네. 11기 준비 중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11기 준비 중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보다 더 천천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또 댓글 요정들, 항상 퍼플 하면 댓글 요정이죠. 댓글 요정님들 제가 설명 못해도 많이 이제 질문하시면 설명해 드릴게요. 예, 11기 준비신 분들, 이렇게 많으세요? 네. 자, 퍼플 아카데미가 왜 시작했나? 라는 이야기를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퍼플 아카데미가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아마 11기 준비하시는 분들이 퍼플이 이런 거고 이렇게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혹시 어떤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학교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들어보셔야 될 게 그 학원이나 아니면은 학교를 운영하고 계신 교장 선생님의 말씀. 초등학교도요,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운영 방향이 되게 많이 달라져요. 하물며 학원은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장이라는 분들이 움직이시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폴라리스 편집장을 하면서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 탐방을 많이 가다 보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원장 선생님이 어떤 공부를 했어. 어떤 원장님은 레조 에밀리아를 했어. 어떤 원장님은 몬테소리 교육을 했어. 그러면 그 교육 방법으로 가요. 그리고 또
원장님이 어떤 철학과 소신을 갖고 있어의 방향에 따라서 원의 움직임이 있는 거죠. 퍼플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퍼플 아카데미도 원장인 제가 어떤 방향으로 하는지를 들어보시고 나와 맞는지, 정말 이 길이 맞는지를 좀 오랫동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라이브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저희가 퍼플 아카데미가 항상 힘들다, 십기 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힘들다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게 이제 왜냐면, 퍼플 아카데미가 힘든 이유는 기존의 영어 방법과 좀 다르게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카데미에서 오랫동안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고 지금 뭐 한 2년 차 이상 3년 차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른 영어 교육 방송의 라이브 방송을 들으면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야, 못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 영어에 대해서 옳은 말을 하고 있어, 틀린 말을 하고 있어, 다 아세요. 그래서 유치원에 상담 가서 오히려 원장 선생님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학부모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제가 저희 신입 선생님들 오시면 항상 당부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학부모분들은 끊임없이 밤마다 교육을 받으셔서 너무너무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지 않으면 엄마가 학부모분들한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영어 학원에서 아니면 영어 유치원에서 이렇게 학부모분들을 모셔놓고 밤마다 파닉스가 뭐예요? 아이들 리딩은 이렇게 해야 돼요. 2.0 구간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아니면 아이가 읽기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많이 학부모 교육하나요? 안 하죠. 왜냐하면 엄마가 모를수록 원은 운영하기 쉽습니다. 제가 만약 교육이 아닌 사업을 하려고 했다고 하면 어머니가 모를수록 저는 운영하기 더 쉬울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좋아하는 부분만 캐치해서 그 방향의 아웃풋만 내주면 사실 운영하기는 지금보다 쉬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11기 들어오신 분들 잘 들으시면 아마 입학 테스트 때 정말 많이 저희가 컴플레인을 정말 많이 받아요. 그 입학 테스트 때 컴플레인을 받은 것 때문에 퇴사하는 직원들이 간혹 생길 정도로 컴플레인을 많이 받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는 3학년인데 왜 K를 해야 되나요? 그거 유치원 아닌가요? 우리 아이는 3학년이에요.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나왔는데 왜 K인가요? 우리 아이는 G2까지 이미 다 공부를 했어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가 버티고 욕먹고 저희 직원들이 저희 선생님들이 안 올려주면 그냥 올려드리면 되잖아요. 뭐 까짓 거 지원하신다는데 저희가 뭐 옆에 가서 가르쳐 드리는 것도 애를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온라인이에요. 그쵸? 온라인이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하고 홈스쿨 하는 겁니다. 그래서 G1 충분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욕 정말 얻어먹으면서 안 해드려요.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당하면서 안 해드려요. 저희 최근에 한번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당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원인이 내가 원하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힘듭니다, 마음으로. 그런데 안 해드려요. 왜냐면 아이가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 과정이 됐을 때 만약에 우리 아이의 정말 레벨이 아닌데 그 레벨의 아이가 공부를 하고 아이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진도를 나가는 게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직원들한테 미안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원장이 고집만 꺾으면 그렇게 욕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고집을 안 꺾고 제가 고집을 부려서 절대 단계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 아이들이 잘합니다.
여러분, 퍼플 아카데미가 뭔데 이렇게 난리야? 11기 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죠? 10기 분들 들어오신 분들도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어? 퍼플 아카데미가 도대체 뭔데 이렇게 아웃풋이 좋지? 야, 저 며칠 전에 저 옆에 옆집 엄마가 애 데리고 퍼플 아카데미 한다고 맨날 그 무슨 토끼 그림 그려져 있는 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한 1년 한 것 같아. 나는 영어 유치원 2년 다녔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되게 잘하는 거예요. AR이 3.0이래. 우리 아이는 이제 읽지도 못하는데 2.0이 뭐야? 1점 몇이 나오는데. 뭐지? 예. 직접 물어보기 민망해요. 그래서 막 검색해봐요. 퍼플 아카데미가 뭔지. 그리고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예. 그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저희가 하나 확실히 하는 건 영어의 단계는 나이의 단계가 아니라 언어 수준의 발달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어 수준의 예, 발달의 단계이고 그 발달의 단계를 차근차근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어느 순간 아이가 성장해 있는 거죠. 네, 가방도 있습니다. 가방 많아요. 가방 한 3개 정도 돼요. 근데 앞으로 가방을 또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네. 그니까요. 제가 여러분 보세요. 퍼플 아카데미에서 지금 가장 기본으로 삼고 있는 건 영어를 퍼플 아카데미의 그런 가장 캐치플레이즈가 영어 교육의 생각을 바꾸다입니다. 그런데 영어 교육의 생각을 바꾸는 건 저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래 영어 이 정도는 하고 학원 가야지. 그래 단어 외워야지. 문법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책을 읽는 것보다 학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책을 읽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아이가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엄마가 알아야 아이를 가이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퍼플 아카데미는 밤마다 밤 11시가 되면 뭐 귀신도 아니고 11시만 되면 나타나죠. 라이브 방송하죠. 11시만 되면 정말 저희가 2017년 9월부터 지금 2020년 지금이 11월 1일이죠. 예. 2017년 9월부터 2020년 11월 예. 이때까지 만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밤에 라이브 방송을 매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일요일 라방 예전에 있었어요. 없어진 지 얼마 안 됐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일요일 라방을 한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리고 좀 퍼플 아카데미의 사정도 있어요. 이게 좀 맞춤 라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잘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대로 라이브 방송을 해주고 그쵸. 우리 아이 레벨밖에 안 보이는 게 엄마입니다. 그쵸. 우리 아이 레벨만 보여요. 우리 아이가 3.0이면 3.0 레벨에 관련된 내용만 보이죠. 우리 아이가 못 읽으면 못 읽는 단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궁금합니다.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인지상정이에요. 그쵸? 인지상정인데 제가 항상 두리뭉실하게 해드리니까 하다 보면 이게 이제 닉네임이 익숙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자꾸 내용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천천히 쉽게 그리고 아카데미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입학 설명회보다도 훨씬 더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이거는 제가 우리 아이 영어 노드맵 그리기 한 2년 전? 2년 전인가요? 예, 기본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 영어 로드맵을 어떻게 그릴 것인가? 지금은 더 확실해졌어요. 아마 이때만 해도 제가 이 아이들을 다 끌고 가면서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따라오더라고요.
전부 따라오고 전부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 영어 로드맵 그리기라는 이런 강의로 처음으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제가 그 기존에 그 KT의 원래 지금 키즈랜드 말고요. 한 10년 전. 예, 희성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10년 전에 벌써 10년이나 됐네요. 1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1년 정도 됐을 때 제가 그때 엄마표 영어로 익숙했던 쑥쑥닷컴이라는 포털 사이트에 그 맘스쿨 초등교육 사이트 맘스쿨 사이트에 사업 부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KT하고 같이 KT에 정말 많은 그 비디오를 가지고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책임 진행을 했었어요. 그때 책임 진행을 할 때 이제 그러면서 저도 그때는 이제 희성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한 12년, 13년 정도 된겠네요. 근데 희성이가 태어나기 전이니까 뭐 영어 교육이 뭐 어떻게 되는지 별로 관심 없었고 그때 저는 폴라리스 편집장을 오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 유아 교육에 대한 관련이 있는 분일수록 영어를 빨리 시켜야 된다는 자각을 별로 못해요. 왜냐면 유아교육상 아이한테 영어를 빨리 시키면 아이가 뭐 ADHD 걸리고 한국말이 늦는다. 그 다음에 아이의 창의성을 방해한다. 이런 소랑설레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편집장을 하면서 영어 교육은 빨리 시키지 않아야 되나 보다라고 했었어요. 근데 한번 제가 잡지 편집장을 할 때 기획 기사를 쓰는데 이게 이제 업다운으로 이렇게 저희 대표가 이런 기획 기사를 해봐라라고 한 게 있었어요. 그게 유아 영어 교육이었어요. 근데 유아 영어 교육이 사실은 유치원에서 특강으로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별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유치원의 정규 과정 비용과 특강 비용이 정말 많으니까 유치원이 어떻게 보면은 특강에서 수익이 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유치원의 영어 교육에서 좀 필수적인 내용으로 해서 제가 교수님들이 그동안 영어 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때는 결혼도 하기 전이니까 영어 시키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거 하면 원장님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기자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교수님들도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 이모님이 아이를 육아를 하시는지 본인이 직접 육아를 하시는지 알 수 있다고. 그걸 내가 엄마가 되니까 알 수 있더라고요. 그쵸? 아기를 낳긴 낳으셨으나 이렇게 좀 두리뭉실한 얘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모님이 키우시는 분들입니다. 예, 육아 도우미 놓고 키우시는 분들이고 그쵸? 정말 아이를 내 손으로 키워보지 않으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런데 그때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딱 그러시더라고요. 야, 언어학자가 저희 대표가 되게 이제 그분도 정말 재밌는 게 그분도 유치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게 언어학자가 본 측면에서는 언어 교육은 빨리 시킬수록 좋은 거다. 그런데 유아교육학자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를 다 진실이라고 보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취재를 하면서 느낀 게 자, 학자도 여러 분야의 학자가 있죠. 언어 교육에 대한 가이드를 잡는 언어학자들이 보는 측면에서는 어렸을 때, 특히 태어나자마자 많은, 이제 2개국어 이상을 노출할수록 아이의 언어 능력은 정말 뛰어나진다. 이런 연구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유아교육, 유독 우리나라 유아교육에서는 외국어는 조금 큰 다음에 시키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민족은 되게 극단적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극단적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이게 이분법적인 논리에 되게 많이 휩쓸려요. 자, 영어를 10세의 초등학교에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쭉 노출이 된 아이와 아무것도 노출이 되지 않고 10대에 딱 들어가서 영어 수업을 하는 아이 할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맨 처음 이야기가 ABCD가 아니에요.
그쵸? ABCD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언어는 일찍 노출할 수 있으면 좋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엄마표 홈스쿨에서 어렸을 때 엄마가 책을 많이 읽어주고 어렸을 때 엄마가 많이 노출을 해주면서 아이가 스스로 영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엄마가 가이드를 하자. 왜냐하면 정규 교육 과정에 유치원 교육 과정에 사실 놀이 위주의 영어를 하면서 아이가 제대로 영어를 읽을 수 있게 가자. 이렇게 이제 많이 엄마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전에 많이 노출을 하다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좀 애프터 영어 학원을 보내는 정도가 가장 좀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경우고요. 이렇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케이스는 이제 제가 아이를 교육시킬 때만 해도 5%가 안 됐어요. 근데 요즘에는 영어 유치원의 선택률이 더 높아져서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한 10%, 제가 했을 때는 5%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그 데이터를. 근데 요즘엔 조금씩 영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높아지죠. 유아 유치원 원장님들은 영어 유치원이 무슨 유치원이야, 영어 학원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영어 유치원에도 학습식 영어 유치원과 그리고 뭐예요? 그냥 놀이식 영어 유치원, 노출을 하는 영어 유치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영어 유치원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가이드해서 아이가 영어를 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영어 유치원에 대한 설레가 정말 많아요. 그쵸? 야, 저 집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 진짜 다녔는데 영어가 질려서 초등학교 가니까 오히려 더 영어를 못한대. 이런 말도 많고요. 영어 유치원 가서 제 ADHD 걸렸대. 너무 막 영어 뭐 임월정 교육 막 이런 거 해서 애가 혼란이 와가지고 애가 오히려 되게 산만해졌대. 이런 말도 많이 하시죠. 영어 유치원에 대한 설왕설래가 정말 많아요. 그쵸? 그리고 아이가 영어 유치원 가기 싫어하는데 엄마 욕심에 영어를 더 가르친다고 영어 유치원 보내서 아이를 망쳤대. 이런 말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실상 영어 유치원은 대부분 아이들이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여러분이 폴리라고 직접 말하면 안 되는데 피학원 피학원 보내면 아이가 맨날 그 앞에만 보고 수업을 하고 어린 아이가 그렇게 맨날 공부만 해서 영어 공부만 해서 애가 힘들어하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되게 좋아해요. 자, 대치동에 제일 비싼 영어 학원 YBM에서 하는 영어 학원 있죠? 거기 가면 아이들 공부 너무 시켜서 애들이 되게 힘들어한대. 영어를 오히려 싫어져 한대.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한대요. 거기 다니는 애들 다 좋아해요. 대부분 좋아해요. 그런데 간혹 싫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엄마가 아이가 전혀 영어 노출이 안 됐는데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영어 유치원에다. 아이가 정말 안 된대. 사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대치동 모학원이나 피학원은 들어갈 수는 없죠. 시험에 떨어지니까. 그냥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애를 거기다 던질 수가 없어요. 시험에 다 떨어졌어요. 요즘 못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업하는 내용들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그게 또 아이한테 되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죠? 숙제는 다 싫어해요. 예, 숙제는 다 싫어해요. 그쵸? 그니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서 영어 유치원에 대해서 이게 막 정말 영어 유치원 나오면은 아이가 초등학교 가서 문제가 될까? 문제 별로 안 돼요. 예, 문제 별로 안 돼요. 초등학교에 가서 이렇게 막 아이들이 뭔가 근데 그거는 문제가 되더라고요. 1학년 맨 처음에 들어갈 때 애국가를 학교에서 부르더라고요. 근데 애국가를 모르는 거예요. 영어 유치원에서 애국가 안 배우니까. 애국가를 못 따라 부르고, 그다음에 애국가 할 때 이렇게 가슴에 손 올리잖아요. 그런 걸 좀 모르는 경우. 예, 그쵸. 영어 유치원 나오니까.
그래서 저 정도는 좀 가르쳐야겠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기본 우리 유아교육과 누리과정에 있는 내용 중에 좀 필수적인 내용을 가르쳐서 보내면 참 좋았을 걸이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영어 유치원에서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도 천차만별이 돼요, 애들이. 실력이. 자, 어떤 친구는 영어 유치원 졸업했는데 해리포터 읽어. 자, 어떤 친구는 영어 유치원 졸업해도 책을 못 읽어. 예. 진짜 그래요. 영어 유치원 3년을 졸업했는데도 영어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게 커리큘럼의 차이예요. 커리큘럼의 차이가 뭐냐면 영어 유치원의 커리큘럼이 아이가 제대로 미국의 공교육 과정처럼 학습을 인지하는지 아니면 학습을 인지하지 못하는지에 따라서 정말 영어 유치원을 졸업하고도 책을 못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봤어요. 영어 유치원을 나오고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리더스 2.0 정도를 못 읽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미국에 2학년 정도 되는 게. 그렇게 노출이 되는데 왜 그럴까? 이거는요, 어떻게 비교를 해드리면 되냐면, 우리 아이가 교구 수업을 정말 많이 했어. 우리 아이가 교구 수업을 진짜 많이 했는데, 교구 수업을 하고 나서 나는 당연히 최상위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냐면 교구 수업으로 막 A단계, B단계, C단계, D단계, 뭐 S단계까지 다 했어. 그래서 당연히 최상위 정도는 풀 거라고 생각했는데 최상위를 못 풉니다. 아이들 그런 경우 있으신 분 계시죠? 내가 정말 수학을 열심히 창의 수학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수학 문제집을 못 풀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들게 하면 보통 이제 영어 유치원 가면 5세 때 파닉스하고 6세 때 파닉스 2차로 파닉스 또 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과서 시작해서 미국 교과서도 결국은 1.1, 2.1 전부 다 파닉스예요. 그쵸? 계속 파닉스를 해요. 그리고 파닉스를 계속 읽는 연습을 시키는 데가 있고 계속 가서 노래만 부르고 뭔가 노래 있잖아요. 왜? It's rainy 막 이렇게 막 오늘 날 노래 부르는 거 노래만 부르고 파닉스는 문제집으로 따라서 쓰고 그리고 그냥 노래만 부르는 친구들 있어요. 책을 읽는 교육을 하는 영어 유치원이 있고 책을 읽는 교육을 안 하고 그냥 스쿨북이라던가 이렇게 아이가 그냥 그 상황에서 따라 쓰는 교육 과정을 하는 유치원이 있어요. 노래 부르고 춤추고 노출하고. 그러면 못 읽어요. 교구 수학 많이 한다고 수학 문제집을 풀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많이 듣고 많이 노래하고 많이 논다고 영어가 자연스럽게 발화하진 않아요. 자, 이건 또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가끔 그러죠. 우리 아이는 그림책만 읽다가 한글 뗐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막 목에 피 터지게 한글책 읽어주면 우리 아이가 한글을 떼겠지 했는데 실제로 한글을 떼는 과정이 험난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한글을 떼게 하는 과정이 힘들어요.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한글을 공부해야 뗄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영어 유치원을 다녀도 영어책을 못 읽는 아이들이 많아요. 제가 실제로 그런 과정, 어떻게 보면 엄마표에 있는 회사에서도 책임 진행으로 뭔가 진행을 하면서 엄마표 영어의 흐름을 보았고, 그리고 영어 유치원을 실제로 보내보기도 했고, 놀이학교도 보내보기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왜 영어책을 못 읽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영어 유치원을 못 내는 건 그거예요. 그림책 아무리 많이 읽어줘도 한글 뗄 때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원리, 그 다음에 통문자 위주의 학습 플랜을 세워서 정기적으로 노출하고 한글 떼는 정확한 교수법으로 가이드를 해주지 않으면 한글을 못 떼는 아이들처럼 여러분도
정확하게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아무리 노래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노출을 하고 원어민하고 많이 들어도 실제로 영어를 읽는 과정에 대한 학습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영어를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독서의 과정을 통해서 언어의 진화를 더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체계적으로 파닉스를 배우고 파닉스를 실제로 리딩을 하는 과정, 그리고 파닉스를 배우고 파닉스를 실제로 리딩을 하죠. 그리고 그 리딩을 점점점 향상시키면서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아이와 함께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단계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엄마가 얘가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 그리고 너무 어려워. 그 과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가 없으면 영어책 읽기를 할 수 없어요. 퍼플은 여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제대로 가이드를 받으면서 교육 과정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퍼플의 과정을 보시면 프리-K, K, G1, G2 과정까지 이 과정들에 대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습니다.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영어 유치원에서 하는 과정 이외에 플러스 알파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보세요. 아이들이 파닉스를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파닉스도 단계가 있어요. 어떤 단계가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자, 미국 초등학교 연간 교육 과정을 분석한 겁니다. 이거 진아 티처가 한 거예요. 프리-K는 알파벳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이 알파벳이 뭐냐면, 이 알파벳이 알파벳 A, B, C, D 쓸 줄만 아는 게 아니에요. 사실 프리-K 과정이 잘 되면 아이가 리딩을 발전시키는데 정말 쉬워요. 그런데 프리-K 과정이 잘 안 되면 리딩을 발전시키는데 어려워요. 간혹 이런 학부모분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알파벳 아니까 K부터 시작해야지. 자, 알파벳을 안다는 의미는 알파벳 A, B, C, D가 갖고 있는 기본의 음가를 아는 거예요. 알파벳의 파닉스의 음가가 총 44개인데 알파벳이 총 26개예요. 26개의 음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이 이렇게 가운데 들어갔거나 처음에 시작했거나 A가 어디에 있을 때 이 음가를 읽어낼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발음을 내는지를 알 수 있는 과정이 알파벳을 안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프리-K에서 알파벳을 안다는 과정은 이렇게 아이가 알파벳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차근차근 알아야 가능한 내용이죠. 이거는 수학의 어떤 것과 같냐면, 자, 우리 아이가 1, 2, 3, 4를 알아요. 1, 2, 3, 4를 읽을 줄 알아요. 자, 문제는 그런데 우리 아이가 1, 2, 3, 4를 읽을 줄 아는데 이게 2인 줄 알아. 근데 4가 2개가 2하고 똑같은 건 몰라.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2 더하기 4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왜? 2가 4과 2개의 양의 의미라는 걸 몰라. 그리고 2가 자, 줄 서.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에 섰을 때 이게 2를 표현한다는 것도 몰라. 이 2가 속에 포함하고 있는, 자, 첫 번째, 두 번째 2야. 4가 2개가 있을 때 이거를 둘이 2라고 해. 2하고 같은 거야. 이런 내용을 전부 아는 과정이 거의 6, 7세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18개월 아이들도 1, 2, 3, 4 읽어요. 읽으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18개월 아이들도 1, 2, 3, 4 읽듯이 그러면 얘가 2랑 3을 안 해? 근데 얘 보고 2 더하기 3은 뭐냐고 그러면 몰라요. 18개월 아이한테. 이게 다 알아야 숫자를 아는 거, 수의 의미를 안다는 거하고 같은 거죠.
파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파닉스도 아이가 그 음가에 대해서 고유로 인지하고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필요해요. 그쵸? 그리고 그 과정에 라임, 음가 조합, 세그먼트, 블렌딩, 단자음, 단모음, 사이트 워드까지 하는 과정이 프리K예요. 그리고 K에서 알파벳 복습은 매우 적게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초등이어서 프리K에 딱 들어온 친구들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저희가 노출이 적었는데 퍼플에 들어온 친구들이 예일반에 정말 많아요. 예일반 친구들은 K 과정이 허덕허덕해요. IXL 푸는 과정도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파벳 복습이 1년 내내 했던 거를 이렇게 조그맣게 들어가니까, 조금만 들어가니까. 그리고 단모음이 또 상당히 많아지고 이중자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파닉스의 교과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갈 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고 그 과정을 학습 플러스 실전으로 나눠서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수학을 가르쳐줬어요? 아이가 수학의 개념을 알려줬을 때 아이가 개념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문제풀이로 판단할 수 있죠. 자, 아이가 파닉스에 대해서 학습책을 배웠어. 자, 파닉스의 책을 저희가 세들리어로 배웠어. 세들리어로 배우면 내가 배운 게 문장 안에 나온 걸 책으로 읽어봐야 돼. 책으로 읽어봐야 돼. 이게 결국은 뭐예요? 학습의 완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쵸? 영어를 배울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놀이로 아이니까 놀이로 해야 되고 음가를 인지해야 되고 이거 다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한글떼기를 해야 될 때 학습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된다. 한글떼기 학습을 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한 한글떼기가 된다. 그쵸? 제가 좀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지금 3학년이잖아요. 3학년 후반기인데 정말 제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 제가 한글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걸 요즘에 뼈저리게 느껴요. 왜냐면 희성이 같은 경우는 영어 파닉스 음가 원리에서 스스로 영어 파닉스 음가 원리에서 스스로 한글을 떼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서 가나면 이러면서 한글을 뗀 아이예요. 이 파닉스로 한글 뗀 놈들 가장 아킬레스건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의 뭘까요? 애와 애를 구분을 못합니다. 애와 애를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발음이 똑같잖아요. 발음이 똑같으니까 애와 애를 구분을 못해서 지금도 일기 쓰면 정말 혈압 오르게 애와 애를 틀려요. 예. 이걸 틀려요. 이게 오히려 그 맞춤법에 그 받침은 잘해요. 받침은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이걸 틀려요. 애와 애 발음을 구분을 못해서. 파닉스로 한글 뗀 아이들 나중에 보세요. 이거 계속 못 고쳐요. 우리 아들도 못 고칩니다. 지금 4학년 올라가는데 아직도 이걸 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생님한테 뭔가 일기를 하나 보내다가 제가 또 혈압을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이 이거를 제대로 공부를 학습을 해줬으면 혈압 안 오르겠죠. 마찬가지예요. 파닉스에서도 우리 아이는 분명히 파닉스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문장을 못해. 예.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자, 아이가 이렇게 파닉스를 하고 문장을 읽으면 100% 될까? 100% 학습이 될까? 이거였어요. 여러분 대치동이 왜 대치동인지 아세요? 대치동이 왜 대치동인지 아세요? 대치동이 왜 대치동이냐면 대치동은 학년이 끝나면 시험을 잘 보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이 공부해요. 그런데 대치동에서 탑학원에서 공부한 아이들은 시험을 잘 봐요.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와요. 우리 아이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이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얘가 갖고 있는 100을 얘가 만약에 80을 갖고 있다면 대치동은 80에서 만약에 80점이 아니라 90점을 나오게 해줘요. 그런데 얘가 80을 갖고 있는데 보통의 아이들은 50점만 나옵니다. 50만 발현을 해요. 아이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P학원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초등에 다니는 C학원이 왜 유명한지 아세요? 결과가 좋아요. 나오면. 어느 정도 결과선을 반드시 유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쵸? 그럼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럴까요? 끊임없는 점검이죠. 2로 시작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2로 시작하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들. 자,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웠어. 그럼 파닉스의 유형별 문제를 계속 온라인으로 찍어가면서 테스트를 보는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맞을까? 계속 들으면서 온라인으로 테스트로 점검을 받는 겁니다. 그쵸? 내가 틀렸구나. 그 다음에 그 문제 또 나와. 그러면 그 문제 또 풀어봐. 이번에는 맞았어. 그럼 확실히 알고 넘어가죠. 자, 이걸 보고 퍼플에 무엇이 있을까요? 퍼플에 무엇이 있어요? 자, 퍼플에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퍼플에 무엇이 있어요? 퍼플에도 이거 있는데 뭘까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안 계세요? 들으시는 분들? 맞아요, IXL. 우리 똘똘이 어머님이시라. IXL이 있어요. IXL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아이기 때문에 인지하고 까먹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인지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가 선생님 말을 잘 들었어? 그게 맞는 말이야? 자, 이거 봐봐. 맞아? 아니야, 틀렸네. 다시 한번 볼래? 예. 그쵸. 아이가 정확히 학습에 대해, 파닉스에 대해 배웠으면, 그거를 리딩을 하고, 그거를 복습을 해서, 여러분 학습에서 가장 좋은 건 복습이에요. 예습보다 복습을 하는 과정이 훨씬 더 아이의 학습에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리딩을 하고 학습을 하고 맨 처음에 학습을 했죠. 학습한 거를 제대로 하는지 리딩을 합니다. 그리고 리딩을 하고 나서 또 복습을 해요. 복습을 해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단계가 이 루틴이 잘 돼 있어요. 퍼플은. 그래서 내가 뭔가 책에서 봤어. 머세들려 파닉스에서 봤어. 저니스에서 봤어. 하는 이유를 그 학습을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책에서 리딩을 해봐요. 그리고 복습을 해봅니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복습을 해봐요. 그러면서 아이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학습 과정의 루틴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쵸? IXL이 퍼플의 온라인 미국 공교육에서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에요. IXL 프로그램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퍼플이 복잡해. 너무너무 복잡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퍼플은 너무너무 복잡하고 알기가 어려워. IXL이 문제 푸는 사이트 프로그램이에요. 공교육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려우니까 이제 수업 시간 내에 수업을 모두 다 완료를 하지 못하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이 추가로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공부 좀 시키는 데에서는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퍼플에서도 이 IXL을 쓰고 있어요. 사이트예요. IXL 사이트. 근데
퍼플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복잡해, 어려워,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자, 왜 복잡할까요? 여러분, 퍼플이 왜 복잡할까요? 왜 복잡할까요? 왜 하나 사이트에만 접속하면, 그냥 우리나라는 IT가 발달해서 하나 사이트에 접속하면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퍼플은 홈페이지 있죠? 그리고 또 IXL이란 사이트 가서 문제도 풀래. 또 유튜브 가서 영상도 들으래. 예. 그리고 또 뭐 르네상스 러닝에 가서 AR 책 읽은 다음에 AR 풀으래. 또 여기에 추가로 마이온이라고 사이트 가서 책 읽으래. 또 스콜라스틱 리프로 가서 또 문제를 풀으래. 도대체 사이트를 몇 개를 가라는 거야? 라고 하세요. 정말 많이 가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신 분들, 특히 이제 이런 거에 기본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는 분들은 어렵다고 하세요. 근데 퍼플이 이렇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자, 얘도 메이드 인 아메리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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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만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무슨 뜻이냐면 미국 사이트들은 제휴나 사이트 공유를 잘 안 해줘요. 예, 사이트 공유를 다 안 해줘서 사실은 접속을 편하게 하려면 국내 제품을 써야 돼요. 국내에서 만들어진. 그런데 국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쓰면 컨텐츠가 한국에서 만든 거겠죠. 아니면 한국에 갖고 오기 쉬운 컨텐츠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컨텐츠를 제대로 된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제대로 된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복잡하지만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전부 다 쓰고 있습니다. 예. 복잡하지만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쓰는 이유가 결국은 아이가 똑같은 시간에 노출을 했을 때 미국에서 만든 습득형 컨텐츠들을 이용을 해야 아이가 말을 배우더라도 한마디라도 배우더라도 제대로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복잡해, 어려워, 힘들어 라는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이트를 직접 미국 걸 쓰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복잡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좀 엄마가 좀 편하자고 국내 걸 써버리면 아이 교육의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 교육을 조금 더 좋은 컨텐츠로, 좋은 책으로, 좋은 문장으로 하기 위해서 외국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건 당분간 아무리 저희가 사이트를 개발하고 업로드 하더라도 예, 어렵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리딩 과정에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 뭐 전이스를 하고 단계별 학습 있어요. 프리K, K, G1, G2 전개별 학습 있어요. 플러스 리딩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복습인 IXL이에요. 복습. 이 학습한 걸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 문제를 푸는 거예요. 예. 복습 문제를 푸는 거라 이렇게 가는데 가장 중요한 건 요 리딩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읽는 리딩의 단계가 매우 중요해요. 스스로 읽기의 리딩의 단계가 중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처음에 퍼플 아카데미를 하고 나서 가장 벽에 부딪혔던 문제가 이 리딩이었어요. 자,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방과 후로 3년 동안 영어를 배웠습니다. 저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나왔대. 예. 저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나왔대. 그리고 저 아이는 그냥 어렵다는 사람들 내려깎아서 말씀하지. 어렵다고 내려깎아 제가 말씀드렸나요? 안 그랬는데. 예, 댓글에서도 그러지 마세요. 예. 스스로 읽기. 그러니까 리딩에서 스스로 읽기가 되는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못 하시더라고요. 애들이 못해요. 못 읽어요. 어머, 왜 못 읽어? 당연히 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영어 유치원을 나왔으니까. 근데 제가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더듬어 봤더니 우리 아들이 6세 때 영어 유치원에서 꼴찌였어요. 1년 내내 꼴찌였어. 지 입으로도 얘기하고 다녀. 엄마, 나는 6세 때 영어 유치원에서 꼴찌였지? 네, 꼴찌였어요. 왜 꼴찌였냐면, 왜 꼴찌였을까요? 우리 아들이 놀이학교 가서 5세 말에 영유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5세 동안 선생님이 파닉스 하나 가르쳐주고 문장 읽는 법 가르쳐줬는데 얘는 놀이학교에서 맨날 춤만 추고 노래만 불렀어요. 그리고 파닉스를 단어로 그냥 이제 머리가 좀 있으니까 단어로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잘 봤는데, 예, 시험은 잘 봤는데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시험은 너무 잘 보는데 읽지를 못해요. 예. 예, 상처받지 마세요. 괜찮아요. 예. 영어를, 예. 시험은 정말 잘 보는데 읽지를 못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르네상스 러닝 보여드린 적 있죠? 1.1, 1.2, 1.3 했다가, 예, 또 1.1. 계속 이렇게 읽는 거예요. 1학년 레벨밖에 못 읽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부터? 3월부터 11월 달까지. 3, 5, 6, 7, 8, 9, 10, 11. 8개월이나. 자, 지금 프리케이 분들 8개월 동안 이렇게 나오면 아마 막 이제 정말 좌절하시고 땅굴 파고 계실 겁니다. 그쵸? 예, 땅굴 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왜 못 읽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를 보면 얘가 시험은 잘 보는데 왜 못 읽지? 예, 왜 못 읽을까? 생각해봤더니 왜 못 읽는 이유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쵸? 시험 문제 보여준 적 있어요. 읽는 법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닉스는 공부를 했는데 리딩에 읽는 연습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리딩에 읽는 연습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미국 사이트를 뒤졌어요. 아마존을 뒤졌어요. 그리고 미국의 커뮤니티를 뒤졌어요. 미국 티처 사이트 뒤졌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읽을 수 있을까? 내 자식이 우리 알버트가 어떻게 해서 읽을 수 있을까? 예. 그래서 봤더니 이 책을 추천하더라고요. 퍼스트 리틀 리더스. 자, 퍼스트 리틀 리더스를 추천을 해서 제가 퍼스트 리틀 리더스를 전체 풀세트, 그 다음에 뭐 이런 박스 세트를 거의 거짓말 안 하고 한 30세트를 샀어요. 예, 제가 좀 손 크죠? 30세트를 사서 유치원에 우리 아이는 당분간 못 읽습니다. 그러고 이 책을 계속 반복해서 읽혔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12월 달에 1.8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7세 들어가면서 2점대에 들어갔어요. 7세 들어가면서. 자, 이게 결국은 퍼플을 맨 처음에 시작하고 스콜라스틱에서 이 스콜라스틱 리포로 사이트를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실장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우리 그때 일기 엄마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예.
여기 있는 아이들 아마 전부 다 BR이 나올 건데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잘하는데? 필사도 하고 잘하는데?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 BR이 다 나왔습니다. BR은 뭐냐면요. 비기닝 리더. 읽기 전에 못 읽는 단계예요. 아직 듣기도 잘 안 된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에 자금을 투자를 해서 스콜라스틱에 부탁을 했어요. 딜을 했죠. 그래서 스콜라스틱에 팝펜을 붙여달라고 했어요. 왜? 대부분 제가 엄마표 영어를 하시는 분들 보면 엄마 책을 읽어줄 줄 아는 분보다 읽어줄 줄 모르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엄마표 영어를 집에서 하기 어려운 이유는 엄마가 발음에 자신이 없어서 엄마가 책을 읽어주기 어려워서가 더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펜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펜이 있으니 엄마가 펜으로 정확한 발음, 파닉스의 발음, 그러니까 원어민이 읽어주는 것처럼 엄마가 안 읽어주면 아이들이 파닉스를 리딩을 하면서 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딩을 하면서 파닉스를 깨우칠 수 있는 방법은 펜으로 따라 읽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펜으로 이걸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과정 개발하는 과정 자체가 정말 어려웠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 그랬어요. 네, 될 수 있으니까 해주세요. 그래서 한국에 나온 유일한 이 스콜라스틱 기초 리더스 라인이 펜이 되는 버전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펜이 되는 버전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있는 걸 보고 스콜라스틱에서 일본에도 적용을 하고 다른 나라에도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이들이 팝펜으로 따라 읽으면서 발음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리고 따라 읽으면서 파닉스를 스스로 깨우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까 학습에서 파닉스를 배웠던 학습에서 리딩을 따라서 읽으면서 발음을 블렌딩을 정확히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니 아이들이 맨 처음에 2.0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미국의 2학년 수준 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2학년 정도 되는 게 1년 정도면은 가능해졌어요. 1년이면 어느 정도예요? 영어 유치원에서 3년 평균이 2.4예요. 그러면 영어 유치원 3년 한 정도의 그 아웃풋이 1년 동안 이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를 하면서 나오게 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잘하게 돼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퍼플의 정신이 있어요. 퍼플은 기본 88,000원 기본으로 아이가 영어 학습 가이드를 영어 유치원처럼 받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책값은 안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책은 도서관에 가서 빌려서 봐도 되고 그리고 책은 뭔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책값이 안 들어가고 기초 리더스 리딩 특공대가 정규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정규 과정에 들어가면 과정에 대한 부담이 너무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리딩 특공대를 프로젝트로 따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퍼플은 학습과 복습은 퍼플에서 하고 리딩은 책을 사서 그냥 따라하세요 라고 한 거예요. 책을 사서 그냥 따라하세요 라고 하고 저희가 기초 7종을 전부 펜을 입히는 작업을 거의 1년에 걸쳐서 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건 정말 저희 일기분들한테 이제 죄송한 건데 정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보시면 1기, 2기, 3기, 4기 SR 분포표예요. 보면 1기 때 기초 리더스 없었어요. 2기 중반부터 그냥 펜이 안 되는 버전이 좀 들어왔었어요. 그쵸? 정말 잘하게 되는 데가 4기예요. 이게
1기, 2기, 3기, 4기의 버전인데 4기 때 거의 기초 3종이 완성이 됐어요. 기초 3종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4기 애들이 정말 잘해요. 그리고 5기부터는 더 잘해요. 왜냐면 리딩 특공대를 통해서 읽어가면서 아이들이 그냥 따라만 읽어도 영어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따라만 읽어도 영어를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퍼플의 기본 노선에 하나가 뭐냐면 퍼플에 들어온 아이들은 100% 데리고 간다. 100% 읽게 만든다. 이게 제 정신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예요. 100%. 근데 문제는 뭐냐면 리딩 특공대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리딩 특공대 한 6개월 하는데 미국의 2학년 수준이 됐어요. 6개월 만에. 근데 10개월, 12개월을 해도 못 읽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좀 봤어요. 영상을 올려보라고 해서 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아직 C단계를 못 읽는데 엄마는 F단계를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가 지금 B단계를 읽고 있는데 읽혀보니까 잘 읽어서 D단계 읽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읽으면 얘가 잘 읽는지 못 읽는지 판단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읽어? 제대로 못 읽는데? 그렇잖아요.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 잘한다 하는 엄마도 있고, 어떤 엄마는 우리 아이가 잘해도, 너 진짜 맞아? 너 진짜 할 수 있는 거 맞아?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이거 네 점수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분들 있죠. 진짜 있어요. 얘가 뭔가 상 타오면, 야, 너 어쩌다가 그 몇 명이 봤어? 너 상 탔는 거 맞아? 막 이러면서. 애가 막 D단계를 너무 잘 읽는데 너 외웠지? 외워서 읽는 거지. 네가 이걸 읽을 것 같지 않은데 다시 한번 읽어봐. 막 이러면서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쵸? 그래서 엄마 기준으로 기초 리더스를 읽어가니 아이들이 제대로 레벨 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GRL, 지금 이 박스 세트, 스콜라스틱 기초 리더스 책들이 GRL 레벨로 읽는 책들이에요. 그런데 GRL 레벨대로 제대로, 여기 있는 게 레벨이에요. 자, A면 같은 A끼리 익히시는 거예요. 자, A면 이렇게 같은 A끼리 차근차근 익히시는 거예요. 이렇게 A단계, 이게 단계예요. 여기 써있는 레벨 A라고 써있죠. 레벨 A끼리만 익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트가 여러 종인 이유가 이 레벨끼리 읽히라고. 퍼렐이 읽고 파닉스 읽고 그렇게 해서 단계별로 조금씩 어려워지는 단계로 상승해가면서 읽으라고.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A, B 돼 있는 건 뭐예요? B 읽고 읽는 거죠. 그쵸? 그렇게 읽히시라고 이게 단계별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맨 처음에 정말 쉽게 접근해서 애들이 싫어하는 이유는 대부분 어려워서 싫어해요. 못해서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렵고 못해서 싫어하는 거를 아이가 쉬운 거부터 차근차근 하라고 저희가 단계를 해놨어요. 그리고 리딩 특공대를 해놨어요. 그랬더니 가이드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만한 게 누구예요? 우리 티처예요.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영상을 아이가 레벨링을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봐주셔라. 가이드를 해주셔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리딩 특공대를 처음에 10기부터는 이제 그 전에는 의무적으로 안 했어요. 근데 10기부터는 리딩 특공대를 퍼플에 가입을 하면 퍼플 학생들은 선생님이 리딩 특공대를 가이드를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10기를 시작할 때 리딩 특공대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yes or no? 선생님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 이렇게 돼서 못하셔서 제가 부탁을 해서 선생님이 일이 많이 늘어나지만 하라고 한 거예요. 못하셔서. 예, GR의 의미는 유튜브에서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의미는 안 갔어요. 네, 유튜브 조금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yes or no를 하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책 사라고 하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88,000원 어쩐지 싸다고 생각했어. 들어오자마자 50만원치 풀세트 사래. 나 책 안 살 거야. 나 책 안 살 거야. 왜 나한테 책 사라 그래? 막 이러신 분이 생겼어요. 선생님한테 뭐 화내는 거예요. 왜 자꾸 책 사라 그래? 선생님들 당황하셨죠. 왜냐면 하기 싫은데 원장님이 하래니까 리딩 특공대 가이드 봐준다고 어느 단계 하냐고 물어보니까 막 이제 선생님한테 왜 책 사라 그래? 막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예.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아,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11기부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K를 프라임 단계를 만들려고 해요. 예. K를 프라임 단계를 만들어서 리딩 특공대 하는 친구들을 프라임 반에 넣어주려고 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 책을 가져온 것도 책을 읽고 싶은데 책이 없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 책을 갖고 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퍼플은 모든 과정에 가장 기준점으로 그러니까 저희 퍼플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이런 책을 가져올 때도 뭔가 과한 부한 일을 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책을 하나를 맡게 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 본책을 조금 더 크게 양장본으로 만들죠. 예. 본책을 크게 양장본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워크지도 만들어요. 그리고 뭔가 플래시카드도 만들고 뭔가 이렇게 판도 만들어요. 그리고 부모 학습 가이드도 만들어요. 그래서 싼 20권의 책이 이 책 다 해도 3만원? 3만원 조금 넘겠네요. 32,000원 정도 되는데 이 책이 10만원이 되죠. 그쵸? 비싸게 돼서 10만원이 되죠. 근데 퍼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년 정도 뽕을 뽑아서 책을 읽으면 읽을 수 있는데 굳이 다른 거를 만들어서 과하게 금액을 올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초 리더스가 저렴한 겁니다. 여러분 기초 리더스가 다른 막 200만원, 300만원짜리 전집에 비해서 책이 450권이에요. 7종이. 기초 리더스 7종 전부 하면 리딩 특공대에 들어가는 기초 리더스템만 450권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른 전집을 보면 이렇게 얇은 책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얼마 정도 해요? 한 본책은 20권에서 30권 있고 플러스 워크지 있고 프레시 카드 있고 이렇게 해서 40만 원이나 50만 원 싸면 비싸면 200만 원에 팔아요. 그쵸? 그런데 기초 리더스는 풀세트를 사도 60만 원이 안 됩니다. 450권을 전체를 사도 이 450권 전체를 사도 60만 원 정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이 정말 많고 책이 정말 좋은 거죠. 그리고 가성비 있게 공부하시라고 다른 거 절대로 안 넣습니다. 플래시카드 같은 거 전부 뭔가 스콜라스틱하고 협의를 해서 저 EB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EBB도 스콜라스틱하고 협의를 봐서 워크지를 다 온라인에 올려놓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거 책으로 만들면은 제가 더 부자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안 만듭니다. 왜? 아이들이 조금 더 책을 더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정한 부분의 수익, 적정한 회사가 돌아가고 가장 기본적인 이윤 이외에 다른 걸 넣지를 않아요. 퍼플이 그래서 약간 종교 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걸 아시는 분들이 퍼플을 너무 열광하시기 때문에 종교 같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쵸? 맞아요. 두 명 있으면 정말 뽕 뽑아요. 그렇죠? 이비비는 12월 17일에 아마 대거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12월 17일에 기존의 9기, 10기, 그 다음에 새로 11기 들어오신 분들 사실 수 있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비비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기본적인 걸로 올라오셔서 또 이번 11기가 좋은 점이 뭔 줄 아세요? 11기가 좋은 점이 11기부터는 기존에는 책을 저희가 과정을 갖고 있어요. 다른 책 추천을 할 수 있는데 그 읽을 책 레벨별 뭐 2점대, 3점대, 4점대 어떤 책을 읽어야 되는지가 사이트에 다 나와요. 아이에 맞게, 아이의 단계에 맞게. 예, 오렌지랑 그린은 안 오고 블루까지. 예, 블루까지 옵니다. 친구한테 설명했더니 나 초대하면 너 받는 거 있냐고. 그쵸? 좋아서 설명했는데. 기초 리더스 한 D단계부터 같이 읽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점점 진화할 거고 점점 빅데이터가 들어가서 아이들이 제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퍼스트 리틀 리더스나 파닉스 리더스 정말 기가 막혀요. 왜 기가 막힌지 아세요? 이거를 제가 파닉스 리더스는 음원을 입히면서 사고가 났었어요. 왜 사고가 났냐면 제가 여기 이제 부사장님이 오셨을 때 스콜라스틱 아시아 부사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세그먼트나 블렌딩을 하기 어려우니 펜에 입혀주세요. 아이들이 세그먼트나 블렌딩을 할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영어권 국가에서는 이 세그먼트나 블렌딩을 어려워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녹음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인쇄하시는 분들이 이거 찍어서 들어보더니 뭐 이거 인쇄 사고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다 하나씩 마음도 그렇고 그냥 한 번에 읽어주는 걸로 녹음을 다시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와서 보니까 이게 녹음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요청을 했어요. 아니에요. 우리 원래 그렇게 녹음해달라고 한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가 한국어고 영어를 쓰지 않아서 블렌딩을 할지 몰라요. 그래서 블렌딩을 배우게 해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내에 나와 있는 유일한 리더스의 블렌딩 세그먼트의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 파닉스 리더스예요. 그래서 파닉스 리더스는 정말 기가 막히고 이걸 제대로 활용해서 읽으면 아이들이 파닉스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파닉스를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국어처럼 파닉스를 배워서 이게 나중에 어디에서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 5점대, 6점대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됐을 때 아이들이 보케블러리를 딕테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줘요. 뭐냐면 제가 파닉스가 잘 돼 있다는 건 원어민의 이야기를 받아쓰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도 한글대기가 되면 1학년 때 들어가서 받아쓰기 시험 보죠? 그런 것처럼 원어민이 읽어주는 문장을 받아쓰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받아쓰기를 하려면 파닉스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파닉스를 기본을 잘 배워야 그 딕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그 딕테이션이 되도록 블렌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이거
일부러 미팅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퍼플의 아이들이 딕테이션을 잘합니다. 정말 잘해요. 저희 인터반 친구들이나 이렇게 좀 학년 올라갈수록 아이들이 딕테이션 잘해요. 받아쓰기 잘해요. 그쵸? 긴 워드를 단어를 따로 외우지 않고 뜻만 우리가 어휘를 익히면 음을 읽을 줄 알면 나중에 무슨 뜻이지 기억하고 외우는 것처럼 보캐블러리를 외우지 않아도 보캐블러리 어휘의 확장을 가져와요. 그게 이 파닉스 교육에 있어요. 퍼플의 파닉스 교육으로 아이들이 5점대, 6점대, 7점대 나오는 거고 렉사일이 1000 이상으로 800 이상, 1000 이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기본으로 되어 있는 기초 리더스부터 리딩을 시작해서 기초 리더스부터 리딩을 시작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 아이들이 해리포터까지 읽는 겁니다. 퍼플의 모든 아이들은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을 겁니다. 퍼플에 있는 이상은. 저는 그걸 자신해요. 오늘 라방 좀 길어졌죠? 예. 그래서 11기 생각하시는 분들 이 라이브 방송 꼭 보시고 꼭 보시고 제대로 아이들이 가이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퍼플에서 왜 이렇게 할까 이해해 주세요. 퍼플의 교육 방법이 우리 영어 교육의 생각을 바꾸다. 내 생각을 바꿔야 퍼플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기초 라이브 방송 해드릴 테니까 당분간 쭉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